예, 시간이 됐으니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카운팅 관련된 문제들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률, 조건부 확률 그런 거에 대한 시어리를 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conditional probability 관련된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게 여기 카운팅 2002년, 2009년 여기 이 부분을 했고요. 오늘은 확률하고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 여기 conditional probability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할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먼저 확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 이그젬플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이그젬플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페어 코인을 3번 던진다고 생각을 해보죠. 페어 코인을 하면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동일한 건데요. 그래서 그 페어 코인을 3번을 던진다고 그러면 8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한 걸 이렇게 다 모아놓은 거는 보통 캐피탈 오메가라고 쓰고요. 어떤 데서는 S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샘플 스페이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샘플 스페이스에 있는 원소 하나하나는 샘플이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럽겠죠. 요거는 스몰 오메가로 주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오메가의 부분집합, 임의의 부분집합은 이벤트라고 불러요. 한국말로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요 각각의 샘플이 발현할 확률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요거는 equally likely 하다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페어 코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이 발현될 확률이 동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샘플이 발현될 확률에 비례해서 진흙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진흙이 토탈 1g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각각의 샘플이 발현될 확률에 비례해서 진흙을 붙여준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probability of A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A에 들어가 있는 샘플들에 묻어 있는 진흙 질량을 재서 그걸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그림으로 좀 더 간단히 보면 오메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샘플들이 있었고, 샘플이 발현될 확률에 비례해서 발현될 확률이 크면은 진흙을 많이 붙여주고요. 발현될 확률이 적으면 진흙을 적게 붙여줍니다. 하지만 토탈은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벤트 A가 주어지면 이벤트 A에 들어가 있는 오메가에 묻어 있는 진흙들을 다 모아서 오메가에 묻어 있는 진흙의 질량을 M 오메가라고 보죠. 그러면 오메가에 묻어 있는 진흙의 질량을 재서 그거를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이벤트 A에 묻어 있는 진흙의 양이 probability 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probability measure가 만족하는 성질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직관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좀 약간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B라는 거는 probability measure는 이벤트가 들어오면 숫자를 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이벤트가 주어지면 거기다가 P라는 함수를 작동을 시키면 0하고 1 사이의 숫자가 나오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함수입니다. 근데 이 함수가 만족하는 성질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probability 오메가가 1이고요. probability empty set이 0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하면 여기 오메가에 진흙들이 이렇게 묻어 있었어요. 근데 이 진흙의 양이 토탈 1g인데 그러면 이 probability 오메가라는 건 오메가에 묻어 있는 진흙들을 다 모아서 진흙의 질량을 잰다고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1이 될 겁니다. 그 empty set에는 진흙이 하나도 묻어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이 뭐냐면 요 임의의 이벤트 A에 묻어 있는 진흙의 양을 재면 그거는 0보다는 클 거고요. 1보다는 작을 겁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오메가에 묻어 있는 진흙의 양이 토탈 1g이기 때문에 임의의 이벤트 오메가의 서브셋 여기에 묻어 있는 진흙의 양은 0하고 1 사이일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성질이고요. 세 번째 성질은 이렇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게 보이는데 요게 얘기하는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이벤트가 이렇게 있어요. 물론 오메가가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 이벤트가 디스조인트하게 이렇게 잘려져 있어요. A1, A2, A3 이렇게 쭉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스조인트하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합니다. 그래서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디스조인트 유니언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 여기 전체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은 요 각각의 스몰 피스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을 계산해서
더하면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을 의미하고요. 여기는 요게 이렇게 디스조인트하게 카운터블리 인피니트하게 디스조인트하게 쪼개져 있을 때 요 각각의 스몰 피스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을 계산을 해서 다 더해주면 여기 전체적으로 묻어있는 진흙의 양하고 동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가 왼쪽이고요.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수식에서. 요 3번 수식이 이해된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된다 그러면 이해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요 수식이 의미하는 게 뭔가를 제가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요. 수학적으로는 사실은 요 1, 2, 3번이 액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정의는 이렇게 돼요. P라는 게 오메가의 파워셋에서 정의가 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메가의 파워셋이라는 거는 오메가의 부분집합들을 모아놓은 게 파워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의 오메가의 부분집합이 들어가면 이게 리얼라인으로 가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게 리얼라인으로 가는 함수인데 이거가 probability measure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성질을 만족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이게 1이 돼야 되고요. 이게 0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 이게 만족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맨 마지막에 A가 요거 디스조인트입니다. 요게 디스조인트고 요거는 카운터블리 유니온이에요.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유니온에 대해서 probability A는 각각의 AI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을 계산을 해서 더하면 된다. 요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공리입니다. 제가 요 각각의 식이 의미하는 바를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수학적으로는 probability measure의 정의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실은 좀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 그 메저 시어리를 들어보시면 좀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수학적으로 좀 더 엄밀하게는 요 파워셋 전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메저러블 셋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얘기하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요 1번, 2번, 3번이 probability measure의 성질이 아니고 probability measure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액시옴 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 probability measure가 요 액션 3개를 만족을 한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4번, 5번, 6번, 7번이 성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7번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4번, 5번, 6번, 7번을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액션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4번을 보시죠. 3번하고 4번을 비교를 해서 보시죠. 요것도 disjoint union이고요. 요것도 disjoint union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의 확률이 그 각각의 스몰 피스의 확률을 계산해서 더하는 거랑 같다 그런 건데 각각 디스조인트합니다. 이것도 디스조인트하고 이것도 디스조인트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요게 countably infinite union이고요. 여기는 finite union입니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countably infinite union이고 여기는 finite union입니다. 그래서 4번식이 얘기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4번식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이벤트가 있는데, 물론 오메가의 서브셋이죠. 어떤 이벤트 A가 있는데 이게 몇 개로 쪼개지는 겁니다. A1, A2, AN 이렇게 디스조인트하게.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묻어있는 진흙의 양은 여기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 여기 묻어있는 거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더해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A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이고요. AI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인데 AI 스몰 피스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을 계산을 해서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A가 이렇게 디컴포즈가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3번하고 4번이 굉장히 유사한데 수학적으로는 조금 다른 게 이건 countably infinite union이고요. 이거는 finite union입니다. 그 다음에 5번식에 얘기하는 거는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A보다 커요. 그러면 A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하고 B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하고 비교하면 B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은 여기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 플러스 여기에 있는 진흙의 양이죠. 그러니까 더 많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이렇게 오메가가 있고요. 여기 A가 있는데 오메가에 전체적으로 진흙이 1g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0.7g이 있으면 여기에는 0.3g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토탈이 1g이 되니까. 그러니까 A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이 0.3g이다. 그러면 A 컴플리먼트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은 0.7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0.3이면 이걸 이렇게 써볼까요? 그러니까 A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하고 A 컴플리먼트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을 계산해서 더하면 토탈 1g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4번, 5번, 6번을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요 직관적으로 설명드린 게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된다고 얘기해 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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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신 것 같으니까 마지막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거는 inclusion, exclusion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이벤트가 두 개 있을 때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A 유니언 B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probability A 계산할 때 보면 A에 있는 진흙들은 다 한 번씩 카운팅이 됩니다. 그 다음에 B에 있는 거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돼요. 진흙들이 카운팅이 되는 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A 유니온 B에 있는 진흙들은 다 적어도 한 번씩 카운팅이 되는데 요 부분은 더블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A 유니온 B에 묻어 있는 진흙의 양은 요거보다 작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A 유니온 B에 있는 매스들을 한 번씩 카운팅을 적어도 하는데 요 인터섹션 부분은 더블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이쪽이 더 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더블 카운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빼줘요. 이렇게 한번 빼주면 이제는 A 유니온 B에 있는 매스들이 정확하게 한 번씩 카운팅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이퀄리티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보시면 probability A union 아까 probability union AI i는 1부터 n까지 이런 식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이 일반적으로 성립을 한다 그러면 이게 이퀄이 돼야죠. 근데 요거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disjoint union이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게 n이 2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요식을 n이 2일 때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얼핏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퀄리티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여기가 요거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disjoint union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가 3개 있을 때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A, B, C 이렇게 이벤트가 있는데요.
probability A 그러면 A에 있는 원소들에 묻어있는 진흙들이 한 번씩 카운팅이 되고요. probability B 요걸 하면 B에 있는 원소들이 한 번씩 카운팅이 되고 probability C 하면 C에 있는 원소들이 한 번씩 카운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 오른쪽 사이드를 보면 A, B, C 어디엔가 들어가는 멤버들은 매스가 미니멈 한 번씩 카운팅이 되고요. 인터섹션 파트에 있는 것들은 한 번 이상이 카운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 오른쪽이 더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A 인터섹션 B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A 인터섹션 B. 그래서 A 인터섹션 B에 있는 거를 한번 빼주고요. 그 다음에 B 인터섹션 C 요 부분 한번 빼주고 그 다음에 C 인터섹션 A 요 부분입니다. 한 번씩 빼주면 이번에는 A 유니언 B 요거를 보면 요게 A 유니언 B 유니언 C에 있는 매스들이 한 번씩 카운팅 되는 것 같지만 요 센터 부분은 카운팅이 안 돼요. 요 센터 부분은 카운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왼쪽이 커지겠습니다. 그래서 요 A 인터섹션 B 인터섹션 A 인터섹션 B 인터섹션 C에 있는 매스를 한번 카운팅을 하면 이제는 정확하게 요 왼쪽과 오른쪽이 동치가 되겠습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요걸 요렇게 하는데 요게 오른쪽이 더 크게 되겠습니다. 오른쪽이 더 커요. 물론 디스조인 유니언이라고 그러면 같아지는데 일반적으로는 디스조인 유니언이 아니기 때문에 요 오른쪽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이벤트에 대해서 인터섹션 확률을 계산을 해줘서 빼주면 이제 부등호가 바뀝니다. 여기에 있는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항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n choose 2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이벤트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을 해서 더해 줍니다. 그러면 요게 또 부등호가 바뀌어요. 이번에는 여기가 항이 몇 개 있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4개짜리를 인터섹션 4개짜리를 빼주고요. 그 다음 5개짜리를 더해주고, 그래서 여기가 부호가 뺐다 더했다 그렇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요 확률을 더하거나 빼거나 합니다. 요게 이제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 항까지 나오면 이퀄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퀄리티 자체는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부르고요. 이퀄리티 자체는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그러고, 첫 번째 이니퀄리티 요거는 볼스 이니퀄리티라고 부르고, 나머지 이니퀄리티들은 봄페로니 이니퀄리티라고 불러요. 경우의 수 카운팅 할 때 이 경우의 수 확률 대신에 이 경우의 수를 해도 요게 이게 다 성립합니다. 요 맨 마지막 건 포함 배제고요. 요거는 볼스 이니퀄리티, 나머지 이니퀄리티들은 봄페로니 이니퀄리티입니다. 여기서 확률로 했지만 경우의 수로 해도 동일한 부등식과 등식이 성립합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증명을 해드릴 거고요. 기회가 안 되면 예, 어떻게 하죠? 예, 요거 4번, 5번, 6번은 간단하니까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2, 3번으로부터 금방 나와요. 그래서 3번, 요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4번을 증명을 해보겠어요. 그러면 지금 유니온 i는 1부터 n까지 ai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디스조인트 유니온으로 돼 있어요. 디스조인트하다고 해서 점을 찍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트릭입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냐면, empty set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an 플러스 1이고요. 요게 an 플러스 2고, 요게 an 플러스 3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셋은 이렇게 countably infinite한 disjoint union으로 표현이 되고요. 따라서 3번에 의해서 요 셋이 발현될 확률은 각각의 셋이 발현될 확률을 계산해서 더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1번 가정을 보면 empty set이 발생할 확률은 제로예요. 그래서 요것이 제로예요. 1번에 의해서. 요것도 제로고.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4번은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하고요. 5번은 어떻게 증명하느냐? 4번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B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disjoint union B 빼기 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B를 요 부분하고 요 부분으로 disjoint하게 쓴 겁니다. 그러면 4번에 의해서 probability B는 probability A 플러스 probability B 빼기 A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2번 성질에 의해서 임의의 셋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은 0하고 1 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0하고 1 사이예요. 이게 이 확률이 2번 성질에 의해서 0하고 1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양수를 띄면 probability B가 크겠죠. 이게 양수니까 이 양수를 띄면 사이즈가 변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오메가를 보면 A와 A 컴플리먼트의 disjoint union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오메가는 A disjoint union A 컴플리먼트고요. 그러면 4번 식에 의해서 오메가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은 여기에 묻어있는 거 플러스 여기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근데 첫 번째 액시옴이 요게 1입니다. 요게 1이에요. 첫 번째 액시옴이 요게 1이에요. 예, 따라서 요거 이퀄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요게 성립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 3번을 이용을 해서 4, 5, 6번을 증명을 했고요. 7번도 증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좀 확률에 대해서 익숙해지신 다음에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률을 보통 이제 equally likely probability measure라고 하면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을 equally likely probability measure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그러는 거는 경우의 수를 카운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경우의 수 카운팅을 하고요. A에 들어있는 경우의 수를 카운팅을 해줘서 나누면 되겠어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특정한 샘플이 발현될 확률은 1/, 총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될 거고요. 그래서 요 풀하우스가 되는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죠. 그래서 풀하우스라고 하면 5장의 카드를 받았을 때 이렇게 석 장의 랭크가 같고요. 나머지 2장의 랭크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죠. 그러니까 A는 5장을 받았는데 그게 풀하우스인 경우를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메가는
52장에서 5장을 without order로 with order로 해도 되는데 그러면 계산이 좀 더 복잡해요. without order로 5장을 받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메가에 들어가 있는 총 경우의 수는 52 choose 5가 될 거고요. 이제 풀하우스가 되는 경우의 수를 카운팅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수용도를 좀 생각을 하면서 카운팅을 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용도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 처음에 트리플 무늬를 트리플 랭크를 결정하겠습니다. 랭크. 트리플 랭크는 2, 3 해가지고 10, 잭, 퀸, 킹, 에이스 이렇게 13가지 브랜칭이 있습니다. 13가지 브랜칭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K 랭크 트리플이 되는 거의 랭크가 지금 K예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K가 선택이 됐다고 그래보죠. 그러면 이제 트리플의 무늬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 트리플의 무늬, 그러니까 여기 지금 K는 결정이 됐고 어느 거로 무늬를 만들 건가? 스페이드, 다이아몬드, 하트, 클로버가 있는데 거기서 3개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브랜칭이 있나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스페이드, 다이아몬드, 하트, 클로버 4개의 무늬가 있는데 그 중에 3개의 무늬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선택하는 무늬의 오더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면 석장에 3개의 무늬를 선택한다는 것은 선택되지 않은 하나의 무늬를 기술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스페이드, 다이아몬드, 하트, 클로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무늬 중에서 선택되는 3개의 무늬를 셀렉트 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선택받지 못한 하나의 무늬를 선택을 해도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지금 스페이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가 셀렉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페이드를 제외한 나머지 하트, 다이아몬드, 클로버가 들어왔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트리플 랭크는 K고요. 무늬는 스페이드를 제외한 다이아몬드, 하트, 클로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요 트리플 파트는 선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 페어를 셀렉트 해야 되는데 원 페어 랭크 여기서 여기 4가지 브랜칭이 생기고 여기서는 몇 가지의 브랜칭이 생기나요? 원 페어가 가질 수 있는 랭크의 종류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예, 12가지입니다. 12가지. 왜 그러냐면 요 원페어 아니 그 랭크만 생각하는 겁니다. 랭크만. 여기가 2, 3, 4, 5, 6 여기처럼 2, 3, 4, 5, 6, 7, 8, 9, 10 잭, 퀸, 에이스가 다 가능한 게 아니에요. K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K는 트리플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K는 제외입니다. 이미 트리플로 K가 선택이 됐기 때문에 원페어로 K가 선택이 되면 K가 5장이 되거든요. K는 맥스 넉 장이 가능합니다. 5장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요 원페어의 랭크는 K는 불가능하고요. 지금 요 경우에는 Q가 선택이 됐어요. Q가 선택이 됐고 이제 원페어의 무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는 하트하고 스페이드가 선택이 됐군요. 그 원페어를 무늬를 셀렉트하는 방법은 컨비네이션을 이용해서 좀 표시해 줘 보실래요? 조합으로. 예. for choose to입니다. for choose to면 6가지군요. 예. 그래서 이걸 다 곱하면 되겠습니다. 13 곱하고 4 곱하고 12 곱하고 4 choose 2 곱하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래서 요 숫자가 나온 거고요. 요걸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예, 10분 쉬었다가 9시 1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8시 58분이니까 9시 8분에 10분 쉬고 9시 8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probability와 관련돼서 두 가지 아이템이 더 있는데요. 요 뉴턴 펩스 프로블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 펩스라는 사람이 도박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 가지 시츄에이션을 가지고 도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떤 ABC 중에 어느 게 C가 발생할 확률이 높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거 가지고 도박을 해보니까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의아해했었는데 뉴턴이 계산을 해줬어요. A가 발생할 확률, B가 발생할 확률, C가 발생할 확률 계산을 해봤더니 C가 확률이 제일 높은 게 아니고 A가 확률이 제일 높더라 하는 게 스토리 이 문제의 스토리고요. 1693년도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요 확률 PA, PB, PC 각각 여기 제가 계산을 해놨거든요. 요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히스토리칼리 좀 유명한 스토리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다 올려놨고요. 근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여러분들한테 계산은 맡기겠습니다. 여기 계산 다 돼 있고요. 요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말렛 시어렘이라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이름이 있는 시어렘이고요. 1887년도군요. 여기서 나오는 트릭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트릭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다른 시츄에이션이긴 한데 지금 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0에서 출발을 하고요. 0에서 출발을 하고 페어 코인을 던져서 헤드면 앞으로 가고 플러스 1로 가고 테일이면 마이너스 1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테일, 테일,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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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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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이렇게 나온 시츄에이션인데요. 요거는 처음으로 1을 부딪히면 그 이후에 패스를 리프렉션을 시킵니다. 요걸 기준으로. 근데 요걸 리프렉션 프린시플이라고 그래요. 요런 트릭을. 그래서 일단 여기 제가 만든 MP4 파일인가요? 한번 보시죠. 예. 요 그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조금 다르고 리프렉션 하는 방법도 약간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걸 리프렉션 프린시플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선거를 했는데 A가 궁극적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A가 받는 표는 스몰 a, B가 받은 표는 스몰 b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투표 수는 이렇게 되고 그 중에 A가 요만큼 받고 B가 요만큼 받은 거예요. 그래서 A가 이겼다는 얘기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 투표용지를 한 장씩 까는 겁니다. 그래서 뭐 A, B, A, B, A, B, 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넘버 오브 A가 스몰 a가 되는 거고 넘버 오브 B는 스몰 b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A가 이겼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A가 B보다 큽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투표하는 와중에 타이가 생기지 않고 항상 타이가 생기지 않고 항상 A가 A가 이기는 요 개표 와중에 항상 개표 중에 타이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 겁니다. 그 얘기는 타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계산을 해서 빼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일단 지오메트릭하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가 A가 받는 투표라고 그러고 요게 B가 받는 투표라고 그러죠. 그래서 처음에는 00에서 출발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B는 스몰 b를 받고 A는 스몰 a를 받아요. 그래서 A가 B보다 크니까 여기가 길겠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해서 어떻게든 이쪽으로 갑니다. 한번 개표할 때마다 업으로 가거나 혹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A, B, A라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왔다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출발을 하고요. A, B, A, B, A, B, B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최종적으로 여기로 가는 upright pass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오메가는 upright pass의 개수입니다. upright pass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에 들어있는 upright pass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을 해서 00에서 출발을 해서 BA로 가는 upright pass의 개수 몇 개가 될까요?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upright pass라는 거는
뭐 AA, BA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여기에 나오는 number of A는 small a가 될 거고요. 여기에 나오는 number of B는 small b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upright pass를 카운팅을 한다는 거는 A랑 B를 A는 그러니까 캐피탈 A는 스몰 a만큼 있어야 되고 캐피탈 B는 스몰 b만큼 있는데 그거를 일렬로 이렇게 세우는 경우의 수하고 동일할 텐데요. 몇 개나 되는지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A라는 캐릭터는 스몰 a개가 필요하고요. B라는 캐릭터는 스몰 b만큼 필요해요. 그거를 일렬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총 가능한 스팟이 A 플러스 B개 있는데 그 중에 B개의 스팟을 셀렉트해서 거기다 B를 집어넣고 나머지 자리에는 A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면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니까 A 플러스 B개의 스팟이 있고요. 여기 A 플러스 B개의 스팟이 있고 그 중에서 B개를 순서 무시하고 뽑는 겁니다. 순서 무시. 그래서 거기에다가 B를 집어넣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 처음 출발을 하는데요. 처음에 B가 나와서 이쪽으로 가면 궁극적으로 여기에 도달해야 되니까 어느 순간에 여기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타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B로 출발하면 타이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set B라고 하겠습니다. B로 출발. 그러면 이 경우에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여기 A 플러스 B개 스팟이 있고요. 근데 처음에 무조건 B를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 B-1개를 순서 무시하고 선택해서 B를 집어넣는 겁니다.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죠?
그래서 거기 선택된 스팟에다 B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처음에 B로 출발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나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A 더하기 B개만큼의 스팟 중에서 첫 번째는 이미 B를 줬기 때문에 A 플러스 B 빼기 1개 스팟이 있고요. 그 중에 B 마이너스 1개를 선택을 해서 without order로 거기다 B를 집어넣고 나머지 A를 주면 A, B가 쭉 일렬로 서해질 거고요. 그걸 그래프를 이용해서 비주얼라이즈 하면 요 오른쪽으로 그림과 1:1 대응이 되겠습니다. 이 카운팅이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된다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면 어디가 이해가 안 되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체 패스의 개수가 전체 업라이트 패스의 개수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업라이트 패스 중에서 처음에 B로 출발하는 게 몇 개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B로 출발하면 무조건 타이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타이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카운팅하고 싶은 건데, 타이인데 first step이 B인 경우하고 플러스 타인데 first가 A인 경우를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first가 B로 시작을 하면 타이가 무조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면서 first가 B인 거는 그냥 first가 B인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고 first가 A인 거를 계산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타이의 경우의 수를 지금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타이인데 first step이 B인 경우하고 타이인데 first step이 A인 경우 두 가지로 디스조인트하게 생각을 해본 거고요. 지금 로직에 의하면 first step이 B면 무조건 타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요거는 요거고요. 요거의 경우의 수는 요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할 거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타이가 발생을 하고 first step이 A인 경우예요. 그거는 어떤 뜻이냐면 처음에 A가 표가 떴고요. 그 다음에 여기 y는 x입니다. 여기서 끝나는데 첫 스텝은 A였고요. 그 다음에 개표 와중에 타이가 발생을 하고요. 타이가 여러 번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찌됐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 카운팅 프로블럼은 여기에 몇 개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A고요. 처음에 A고 그 다음에 타이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어떻게 카운팅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y는 x고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을 하고 어디선가 타이가 발생을 하고요. 여기서도 타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에 대응해서 요 샘플 패스에 대해서 다른 샘플 패스를 대응을 시킵니다. 어떻게 대응을 시키냐면 처음 이니셜 요 부분을 리프렉션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1대1 대응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first가 A고 타이가 발생한 사건이고요. 요거는 first가 B예요. 이게 원투원 온투입니다. 물론 first가 B면 타이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까 비디오로 봤던 게 요거를 요렇게 돌리는 거예요. 요렇게 돌리는 거예요. 비디오를 한번 더 보시죠. 이거 워낙 유명한 프린시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에서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리프렉션 프린시플입니다. 그래서 지금 first step이 A고요. first step이 A고 타이가 발생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도달하는 패스의 개수를 카운팅하는데 요거를 카운팅이 어려우니까 1대1 대응을 매칭을 시켜줍니다. 1대1 매칭을 시키는 방법은 리프렉션을 시켜줘요. 요 이니셜 파트만 리프렉션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first step이 B고요. first step이 B면 무조건 매칭이 타이가 발생하게 돼 있고요. 따라서 지금 요게 1대1 대응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전체 오메가의 개수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타이는 T라고 하겠습니다. 타이가 발생하는 이벤트는 타이가 발생하는데 A에서 출발하는 게 있고요. A로부터 출발하는 게 있고 B로부터 출발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디스조인트 유니언이고요. 따라서 T는 TA 플러스 TB가 되는데 좀 전에 리프렉션 프린시플에 의해서 TA하고 TB가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2배의 A 플러스 B 빼기 1, B 빼기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가 발생할 확률은 전체 오메가 분의 거꾸로 됐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non-타이가 발생할 확률은 1 빼기 그렇게 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정리를 하면 A가 strictly ahead of B라는 건 타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개표 와중에서 A가 항상 B를 리드한다는 것은 타이가 발생하지 않는 확률이고요. 그게 이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probability 타이가 발생하지 않는 거는 1 빼기 A 플러스 B, A 2배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reflection principle입니다. 발렛 theorem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매틀랩으로 그림을 좀 그린 건데 reflection principle을 사실 비디오를 요거용으로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코드 파이썬으로 짠 거거든요. 요거 파이썬으로 짠 건데 그때 다른 리프렉션 프린시플을 봤던 것 같아요. 요거는 요 일을 히팅하는 타임에 관한 것입니다. 일을 언제 히트하냐 뭐 그런 거에 관한 건데 그거 계산할 때 이런 리프렉션 프린시플을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리프렉션 프린시플에 대해서 이해가 됐으면 이해가 됐다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해가 안 됐으면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지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집에서 다시 제가 얘기한 걸 한번 리프로듀스 해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터프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셨으면 이해가 됐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A, B라고 했는데 A가 나오면 up로 가고 B가 나오면 right로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 upright path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집에서 한번 다시 리프로듀스 해보세요. 요거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확률에 대해서는 요 정도 하고요. conditional probability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conditional probability가 내용이 많고요.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 더 얘기를 하면서 그 임용고시에 나왔던 문제가 3개인가 4개인가 됐던 것 같은데 그거를 같이 보겠습니다. conditional probability 관련된 문제가 4개가 있군요. 그래서 오늘 조금 conditional probability 조금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그 관련된 문제 4개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요 conditional probability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오케이. conditional probability의 정의는 요겁니다. 요게 conditional probability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주어졌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은 A 인터섹션 B 확률 계산하고 A 확률로 나눠서 그렇게 계산을 한다. 이게 정의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 정의를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다고 그러고요.
예, 각각의 영역의 확률, probability measure가 진흙이에 이 정도 분포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A라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A 바깥에는 의미가 없어요. A 바깥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B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진흙이의 매스가 토탈이 1이 돼야 되는데 1이 안 돼요. 지금 0.3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스케일링을 합니다. 0.3으로 나눠주는 거죠. 여기는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B가 발생을 한다는 거는 이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2 over 3가 돼요. 근데 봤더니 이게 0.2라는 게 원래 A 인터섹션 B에 있던 확률이고요. 0.3이라는 거는 A가 발생할 확률이에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정의가 맞지만 실제로는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얘기는. 이런 식으로 상황을 이 A라는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 속에서 경우의 수를 카운팅을 해서 총 경우의 수가 여기가 되겠죠. A의 경우의 수, equal probability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A의 경우의 수를 카운팅을 하고 그 중에 B가 개런티 되는, 그러니까 A가 발생한 상황 속에서 B가 발생한다는 건 A 인터섹션 B가 발생한다는 거니까 요게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카운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이그젬플들을 좀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conditional probability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이그젬플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 처음에 얘기하는 게 디어 헌터인데요. 디어 헌터라는 영화 보신 분 댓글로 달아주세요. 안 보신 분은 안 봤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들어는 보셨나? 예, 저도 안 봤다가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얘기해서 전에 한번 비행기 타고 가는데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클래식 무비에. 그래서 두 번 봤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게 아카데미상 받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1978년도 영화입니다. 1978년도 영화고 10점 만점에 8.1점 받았군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요. 요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화 장면 중에 있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게임이 러시안 룰렛이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안 룰렛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안 룰렛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게임을 하냐면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베트남전 관련된 영화고요. 그래서 그 미국의 어떤 그 동네 친구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베트남전에 가서 거기서 베트남전 관련돼서 뭐 트라우마 같은 것도 생기고 뭐 그런 거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친구가 어떻게 밖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이런 도박장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 심판이 있고요. 심판이 있고 A, B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배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있고요. 그래서 A가 이길 건지 B가 이길 건지 하는데 어떤 게임을 하냐면 서부시대 영화에 나오는 리볼버 권총이라고 있어요. 여기 제가 알기로 여기 탄창이 이렇게 구멍이 6개 있고요. 그래서 그 탄창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심판이 총알을 6개 구멍 중에서 한 구멍에다가 총알을 넣고요. 이걸 돌립니다.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A한테 줘요. 그러면 A한테 줬을 때 A가 격발되는 사건을 격발된다는 fire겠죠. 첫 번째 격발을 했을 때 첫 번째 격발을 했을 때 총알이 나갈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총알을 넣고요. 돌린 다음에 A한테 줘요. 그러면 A가 이렇게 해서 격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격발이 될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예, 6분의 1입니다. 6분의 1. 오케이. 그런데 첫 번째 격발을 했는데 격발이 안 됐어요. 그러면 심판이 권총을 회수를 하고요. 다시 이걸 돌려요. 그래서 B한테 줍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격발이 될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6분의 1입니다. 6분의 1. 왜냐하면 첫 번째 격발에 실패를 하면 권총을 심판이 회수한 다음에 요거를 다시 돌려요. 요걸 다시 돌립니다. 요걸 다시 돌려요. 그러니까 B가 격발했을 때, 두 번째 격발을 했을 때 격발될 확률은 동일하게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격발이 안 됐다. 그러면 다시 심판이 아니요. 지금 첫 번째 격발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A가 빵 했는데 살았어요. 요건 주어졌어요. 그래서 심판이 회수를 했고요. 돌립니다. 요게까지가 컨디셔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B가 격발을 했을 때 살을 확률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겁니다. 죽을 확률이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 사건, 요게 그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격발을 했는데 파이어가 안 돼서 A가 살았고요. 심판이 권총을 회수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려요. 돌리고 B한테 줘요. B에 주는 겁니다. 요게 조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B가 격발을 했을 때 죽을 확률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권총 구멍이 6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총알이 들어있고요. 그 중에 하나를 B가 셀렉트해서 땡기는 거니까 6분의 1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격발도 실패하고요. 두 번째 격발도 실패하고 세 번째 격발도 실패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네 번째 격발이 파이어가 될 확률은 첫 번째 실패했고요. 그러면 A가 실패했고 심판이 권총을 회수를 하고요. 권총을 회수해서 돌린 다음에 다시 B한테 줘요. 근데 B가 격발을 했는데 B도 격발에 실패를 했고요. 그러면 심판이 다시 권총을 회수를 하고요. 다시 돌리고요. 그 다음에 A한테 줘요. 근데 A도 격발에 또 실패를 해요. 그러면 권총을 다시 회수해서 돌려줘요. 요걸 돌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B한테 줬을 때 격발이 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예, 6분의 1입니다. 6분의 1. 그러니까 이 컨디셔닝이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처음에 격발을 했는데 격발 실패했고요. B도 했는데 안 됐고 C도 그 다음에 A가 다시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그 권총을 심판이 회수한 다음에 총알이 들어있는 그거를 돌려요. 그 다음에 B한테 주면 B는 6개 구멍 중에서 한 구멍을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총알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랜덤하게 위치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총알이 안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러시안 룰렛 버전 1입니다. 디어 헌터에 나오는 러시안 룰렛이
그 영화 중반에 한 번 나오고 후반부에 한 번 나와요. 중반부에 나오는 게 지금까지 설명한 버전 1이고요. 버전 2에 가면 이게 사람들이 이 버전 1 가지고 흥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알을 땡길 때마다 파이어 될 확률이 6분의 1밖에 안 돼서 새로 버전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버전 1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줬다 뺐었다 심판이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A, B가 있고, 그래서 총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심판이 요거를 돌려줘요. 심판할 때 올 때마다 요거를 돌립니다. 요게 버전 1이었어요. 버전 1이. 근데 그러니까 버전 1은 요게 버전 1이고요. 버전 2는 이거를 안 돌려요. 심판이.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probability F1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총알이 어디 있는데 어딘가 한 군데 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6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버전 2로 계산하는 겁니다. probability F2 given F1 complement.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거는 심판이 요거를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요 권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총을 쏘면 요게 하나씩 옆으로 한 칸씩 옆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권총 이름이 아마 리볼버일 텐데 스페링을 모르겠네요. 리볼버 총이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여기에 총알을 하나만 넣고 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요걸 격발을 하면 요게 한 칸씩 옆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요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나오는지. 하나, 둘,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고요. 이제 여기 총을 쏘면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총을 쏘면 그러니까 여기 격발을 하면 여기 있는 총알을 때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동으로 한 칸 옆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처음 격발을 할 때는 파이어가 될 확률이 6분의 1입니다. 총알이 어딘가 있고요. 거기 격발하는 데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6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실패를 하면
그 다음에 격발하는 건 여기가 격발이 됩니다. 여기는 격발이 끝났고 그 다음 요게 한 칸 옮기기 때문에 여기가 격발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5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처음도 실패하고 두 번째도 실패하고 그랬을 때 세 번째 격발이 될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구멍이 6개 있고 그 중에 총알이 어딘가에 박혀 있고요. 첫 번째 실패했다는 거는 어느 구멍은 이미 검증을 했고요. 거기에는 총알이 없다는 게 알려져 있고 그 다음 스텝에서는 그 구멍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딘가 사용이 됐겠죠? 그러면 지금 사용 가능한 구멍은 4구멍이고요. 그 중에 화약은 한 구멍에 있어요. 그래서 격발을 할 텐데 그 4개 중에 어느 게 격발이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4가지 중에 한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안 되고 두 번째도 안 되고 세 번째도 안 되고 네 번째도 안 되고 그러면 5번째 격발될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실패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실패했어요. 그럼 2가지 초이스 있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확률이 높아져요. 점점 확률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요거 격발할 때마다 이 총알이 격발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할 적에 우리가 정의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게. 근데 우리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 상황 속에서 총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F5가 되는 경우가 몇 개인지 요걸 계산을 해서 하는 겁니다. 총 경우의 수 2가지고요. F5를 제너레이트하는 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거를 계산을 할 때 이게 정의예요. 정의인데 실제로는 이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B가 주어져 있다고 치고 총 경우의 수가 얼마냐, 그 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 총 경우의 수가 B가 되겠죠. 총 경우의 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A 인터섹션 B의 경우의 수가 몇 가냐, 이걸 요걸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이쪽으로 옮겨요. 오른쪽, 이쪽에다 옮겨요. 그러면 요거는 이거 곱하기 이겁니다. 그러니까 A 인터섹션 B의 확률은 A가 발생될 확률 곱하기 요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conditional probability가 많이 쓰이는 거는 A 인터섹션 B 확률 요거를 계산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요 conditional probability를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가 요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요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 조건부 확률을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A 인터섹션 B 확률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계산을 하고요. 요거를 체인 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걸 체인 룰을 더 쓰면 지금 보시면 요게 A 인터섹션 B의 확률이에요. 거기다가 요 상황 속에서 C를 계산하니까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체인 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은 확률하고 조건부 확률 조금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 거고요. 이그젬플들 몇 개 볼 거고, 그 다음에 임용고사 문제 4개가 있었는데 그 4개를 보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